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당신에게도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 이미 아는 길은 다시 걷지 않고 모르지만 가지 않았던 길을 선택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걷는다. 모르는 길을 걷는 건 힘든 일이라서 자꾸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모든 불안을 이기는 건 실천이다. 그럼에도 다시 걸어가면 불안이라는 안개는 점점 사라지고 마침내 당신에게도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 자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놓치지 않는 7가지. 1. 소중한 사람. 한 사람은 내게 또 하나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소중한 하나의 세계다. 2. 경탄한 순간. 경탄의 수준이 곧 행복의 수준이다. 귀한 것을 담고 예술 작품처럼 평생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농밀한 시간. 시간을 압축해서 귀한 것만 담는 사람의 세상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자랄 수 없다. 4. 나만의 지식. 타인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걸 나만의 것으로 변주해야 내 행복의 재료로 쓸 수 있다. 5. 지적인 언어. 행복은 매우 수준 높은 감정이다. 나쁜 것을 제외하고 좋은 것만 남길 수 있어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차분한 태도. 늘 분주하고 정신이 없으면 행복이 곁에 있어도 알아차릴 수 없다. 차분한 태도는 곧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7. 다정한 시선. 같은 것이라도 다정한 눈으로 보면 그 안에서 온기가 일어나서 따뜻한 마음을 내면에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행운 가득한 삶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행운 가득한 삶으로 바뀐다. 1. 행운은 부르는 자의 몫이야. 2. 난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야. 3. 어디에서든 기죽을 필요 없어. 4. 내 방식은 결국 잘 될 거야. 5. 난 이거 꼭 해낼 거야. 6. 좋은 소식이 날 찾아오고 있어. 7. 나만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지. 8.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 9. 부정적인 생각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10. 난 나를 가장 사랑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가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대했으며 어떤 말을 들려주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결국 자신에게 자주 들려준 말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떤 말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길 바라는가? 지금 선택한 말이 곧 당신이 만날 미래의 모습을 결정한다. 당신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가치.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이라는 내 인생 첫 그림책을 내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고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는데 최근 책에 달린 이 리뷰에 웃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압축하면 이렇다. 글도 예쁘고 좋지만 그림이 좋아서 구매했습니다. 사실 글을 쓴 작가가 듣기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리뷰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했다. 아, 참 다행이다. 예쁜 그림을 알아주셔서. 늘 주변에서 책이 참 좋다고 평을 해도 나는 늘 버릇처럼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맞아요. 그런데 그림도 참 좋죠. 그림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림이 글을 살린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그림의 가치를 언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와 인연을 맺는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멋지게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전파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건 결코 내가 착하거나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나와 인연을 맺은 분들이 잘 되어야 그게 내게도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나와 잠시라도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잘 되시길 소망하며 한마디 말이라도 예쁘게 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 참 다행이다. 이 말이 내 가슴을 다시 따뜻하게 해준다.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나를 키운다. 작지만 좋은 것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나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분할 수 있게 해주니까. 김종원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 손흥민 선수를 크게 키운 아버지 손흥정의 15가지 말. 1. 쉽게 기뻐하거나 분노하지 말자. 우리 삶은 늘 진행형이며 삶에 있어서 완성은 없으니까. 2.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웁니다. 나의 작은 그릇이 내 아이들을 작게 가두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3. 아이들에게 실수란 존재하지 않아. 그저 새롭게 시도할 뿐이지. 4. 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야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단다. 5.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손흥민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볼보이입니다. 내가 아들과 축구를 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죠. 6. 뛰어난 사람에게는 모두 침묵하는 시기가 있는 법이야. 그 시기에는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멈추지는 말자. 그때가 바로 뿌리를 내리는 시기이니까. 7.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르는 거야. 8. 매일 기본기만 훈련하면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묻습니다. 기술도 배워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하죠. 무엇이 불안한가요? 아이들의 성장이 아니라 당신의 욕심이 불안한 것 아닌가요? 9. 좋은 책은 적어도 3번은 읽습니다. 읽기만 해도 메모만 해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반복해서 읽고 익혀야 합니다. 10. 100리를 가는 사람은 50리가 아니라 90리를 반으로 생각해야 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 11. 늘 바람이 지나가도록 2개의 창문을 열어야 하지. 하나는 마음의 창문이고 다른 하나는 가능성의 창문이란다. 긍정적인 생각이 오갈 수 있도록 늘 환기를 하자. 12. 배부르게 먹는 것은 사치란다. 원망하고 후회하고 방황하는 것도 사치라고 볼 수 있지. 힘든 과거에 얽매이면 밝은 미래를 잃기 때문이야. 13.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부록과 지천명이 되는 것이 아니야.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무엇 하나도 이룰 수 없으니까. 14. 내가 낳았지만 아이들은 또 다른 인격차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15. 부모의 실패를 숨기지 마세요. 저는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거울 삼아라. 그는 말로만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손흥민을 가르치던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운동장 땡볕에서 훈련할 때 흥민이는 나무 그늘에 세워두고 나는 땡볕 아래서 공을 패스했다. 나는 아이들보다 몸을 적게 쓴 적이 없다. 아니, 더 뛰고 더 많은 땀을 흘렸다. 그에게 아들 홍민이를 슈퍼스타로 만들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나열한 말을 실천하며 매일 최선을 다했고 그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 지금의 멋진 손흥민 선수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모의 말이 아이를 완성합니다. 김종원 작가, 축구, 손흥민, 손흥정,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초등맘, 인문학, 철학, 육아, 육아맘,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좋은 말을 내 삶에 맞게 변조하는 법.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해내라.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는다. 물론 굳은 의지와 끝까지 해내는 힘의 가치를 강조한 매우 멋진 말이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렇게 말이다. 너무 힘들면 제발 중간에 멈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다음에 내면 되지만 한 번 다친 감정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물론 이건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지만 내 삶의 원칙과는 맞지 않아서 그렇다. 내 삶의 원칙은 이렇다. 1.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글은 쓰지 않는다. 2. 힘든 상태에서 쓴 글은 읽기도 힘들다. 3. 분노해서 쓴 글에는 분노만 가득하다. 그런 감정을 견디고 겨우겨우 완성을 한다면 물론 결과는 남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친 내 감정과 마음은 치유가 불가능하다. 마음은 한번 다치면 다친 그대로 평생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맞는 말은 없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며 각자가 가진 삶의 원칙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좋다는 말을 듣고 읽을 때는 꼭 자기 자신만의 시선으로 그 말을 듣고 글을 읽어야 변주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사라진다. 하나라도 남기고 싶다면 자기만의 눈을 활용하라. 내게 맞게 변주해야 내 안에 심을 수 있다.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안녕하세요. 김종원 작가입니다. 이어령과의 대화 발간 소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작가님에게만 멋지고 감동적인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러한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깨달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 뒤에는 바로 이어령 선생의 조언이 있었다. 그가 말한 일상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크게 5가지다. 1. 깨닫지 못하는 건 그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다. 2. 깨달음은 자동차 연료처럼 억지로 주입할 수 없다. 3. 수준을 높이려면 늘 높은 수준의 작품을 봐야 한다. 4. 질투심은 낮은 수준의 지성을 증명한다. 5. 늘 뭔가를 찾으려는 눈으로 강렬하게 봐야 한다. 항상 기억하며 내 삶의 일부로 만들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이다. 당신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진리와 같은 문장이기도 하다. 깨달음은 누가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르는 자에게만 안기는 선물이다. 시대의 지성 이어령과 인문학자 김종원 작가님이 함께한 대화의 정수. 이어령과의 대화.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자신이 품은 희망을 믿는 부모는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며 살고,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의 공부는 다른 아이의 공부와 모든 부분이 다르다.